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커서가 최근에 크게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에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 이후에 제가 커서를 어떤 세팅 값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0.50 업데이트가 제일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0.49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0.49 버전의 업데이트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버전의 업데이트에서는 이 Generate Cursor Rules라고 하는 이 커맨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해당 명령어를 입력하면 현재 채팅 대화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규칙 생성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커서 룰즈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직접 커서 룰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describe 설명을 적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생성을 했는데, 이제는 커서 규칙 생성에 대해서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생성을 해주기에 그렇게 요청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기능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개발하다 보면은 AI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뭔가 오래된 문법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은 AI 코드 출력이 일관된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저는 보통 이제 커서 규칙을 생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커서 룰즈를 이런 식으로 직접 규칙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이 채팅 내역 기반으로 해서 커서의 규칙을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생성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 이제 슬래시를 입력해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Generate Cursor Rules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클릭해서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기만 해도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이 채팅 기반으로 해서 해당 채팅 내용을 이제 에이전트가 분석해서 알아서 이제 커서 규칙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 직접 커서 룰즈를 수작업으로 생성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커서 규칙을 정의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이 커서 규칙을 작성하는 게 귀찮아서 커서 규칙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규칙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커서 룰즈를 생성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커서 규칙을 AI가 생성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커서의 채팅 히스토리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근데 UI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상단으로 이동해서 히스토리를 보기가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 이외에 MCP로 호출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터미널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이제 터미널 명령어를 이렇게 변경해서 요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0.50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요금제가 통합이 되어서 요금 계산이나 예측이 많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은 요청 기반으로 해서 채팅 하나당 사용량 하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모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토큰 기반 요금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만큼 토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오픈AI나 엔트로픽 API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과 비슷하게 요금이 차감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커서의 탭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탭 모델은 하나의 파일 내부에서만 이제 탭 기능이 작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여러 파일 간 변경을 제한하거나 리팩토링하고 관련 코드 간에 점프를 해가지고 탭 모델이 동작하는 방식으로도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건 아직 프리뷰 기능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에이전트에게 코드 실행을 맡기는 그 작업이 우리의 로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격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기능이 프리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프라이버시 모드를 비활성화해야지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기능을 활용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근데 추후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그렇게 변경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사용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기능이 보안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AWS 인프라 내에서 실행된다고는 하지만 제3자 인프라에 대한 감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모든 명령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특정 유형의 주입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구글 검색을 하다가 모든 코드를 추출해서 어떤 사이트로 보내주세요와 같은 악의적인 지시가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면은 해당 지시에 따라서 코드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기능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코드베이스 전체를 컨텍스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예전에는 이제 코드베이스라고 하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코드베이스 전체를 이제 커서 에이전트에게 컨텍스트를 포함시키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에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서 세팅에 들어와서 이 채팅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이 컨텍스트 부분에 include full folder 컨텍스트를 활성화를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코드베이스 전체를 컨텍스트로 넣어주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셨다고 하면은 채팅창을 열어준 다음에 이제 볼뱅이를 입력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현재 최상단 디렉토리 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코드베이스 전체를 컨텍스트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베이스 전체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 폴더에 대해서만 컨텍스트를 또 포함시켜주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골뱅이 그 다음에 슬래시 입력한 다음에 넣어주고자 하는 폴더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해당 특정 폴더에 대한 전체 컨텍스트를 에이전트에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파일에서 에이전트가 코드를 편집하는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에서 이제 기존에는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항상 전체 파일을 읽는 구조였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형 파일을 수정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코드를 읽어서 수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2배 정도 작업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고요. 근데 현재 이 대형 파일의 부분 수정 기능은 엔트로픽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검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픽 모델을 활용해서 수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수정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멀티 코드 베이스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 대한 작업만 커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여러 개의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코드 베이스를 탐색해서 콘텍스트를 가져와서 작업해주는 방식으로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커서 내부에서 여러 개의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추가해두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VS 코드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하는 방식과 동일한데요. 메뉴를 열어서 여기 이제 작업 영역에 폴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작업 영역에 폴더 추가를 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커서에 있는 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작업 영역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작업 영역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실무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코드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각각의 레파지토리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커서에서 작업 영역을 이렇게 여러 개 추가를 해뒀다고 하더라도, 최상단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컨텍스트 파악이 가능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멀티 코드 베이스 작업 기능이 0.5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난 뒤로는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자체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관련된 코드 베이스를 가져와서 작업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 영역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0.5 버전 업데이트에서 채팅 내보내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었는데요. 채팅 내역에 대해서 따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로 저장해 두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채팅 내역을 다른 데다가 이제 넣고 활용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이번에 커서에서 채팅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채팅 사이드바의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3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익스포트 챗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채팅을 내보내기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커서 에이전트 내부에서 진행했던 채팅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커서 세팅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커서 채팅 기능에서는 어떤 에이전트가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MCP 도구를 호출하거나 하는 이런 작업이 사용자에게 이렇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 accept를 눌러서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 작업을 이제 커서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accept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 세팅에 들어와서 이제 챗 탭에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오토런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실행하는 모든 명령을 자동으로 accept를 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명령어 실행, 파일 쓰기 작업을 사용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옵션이고요. 사용자가 일일이 어떤 작업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이 오토런 기능이 욜로 모드라고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약간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오토런이라고 하는 이 기능 이름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요. 제 영상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토런 모드를 이제 활성화해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세부적인 설정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세팅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모든 명령을 다 허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장치를 조금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행동 범위를 이제 개발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변경이 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에 익숙한 개발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 오토런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서 AI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일련의 작업을 자동 진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개발 효율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런 모드가 커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굉장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조건 이거는 활성화하고 사용하는 게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오토런 모드를 활용하고 난 뒤로 이제 약 80% 정도의 코딩 작업을 AI가 대신하고 있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커맨드 allow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llow 리스트에다가 커맨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allow 리스트에 추가된 명령어에 대해서만 실행이 되게 되는 구조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토런 모드를 나는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llow 리스트에다가 내가 허용하고 싶은 명령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allow 리스트에다가 허용된 명령만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많아서 deny 리스트에다가 이제 제한하고 싶은 커맨드만 추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deny 리스트는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싶은 명령어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보안 위협이 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아래쪽에 이 파일 딜리션 프로텍션 기능은 이걸 이제 저는 활성화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이제 파일 삭제는 개발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두었고 그리고 아래쪽에 MCP 툴 프로텍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저는 비활성화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MCP 도구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번 MCP 도구를 실행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허용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활성화 해두고 활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이제 신뢰 가능한 MCP 서버만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파일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활성화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보통 이 닷파일, 이게 숨긴 파일이죠. 이제 숨긴 파일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접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활성화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external file protection 이것도 활성화를 해주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해주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 밖에 있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코드 생성 중에 실수로 워크스페이스 바깥쪽 영역을 건드리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위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토런 모드를 이런 옵션으로 활성화를 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에이전트 자동화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린트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타입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됐을 때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것을 고치고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개발에서 테스트 주도 개발, TDD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요. TDD라는 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개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AI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TDD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는데 근데 AI를 활용한 개발에서는 TDD가 굉장한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는 MCP 서버를 개발할 건데 TDD 방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작성한 다음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코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과 실제 동작하는 코드 작성을 모두 AI 에이전트가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 코드가 완벽히 동작할 때까지 이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이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오토런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알아서 모든 변경사항이나 어떤 도구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자가 이제 직접 accept를 눌러주지 않아도 모든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개선하면서 개발하는 이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자동화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렇게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직접 테스트 코드 한번 돌려보면서 실행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코드가 완벽해질 때까지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채팅 기능, 이 에이전트가 작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 에이전트에게 작업 하나 맡겨주고 또 다른 이제 채팅 탭을 열어서 여기서 새로운 작업을 시킬 수도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서의 채팅 기능에서 이 위쪽에 이 플러스 버튼에 사실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뉴 챗 기능이 있고 뉴 탭 기능이 있는데 이제 뉴 탭이라는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뉴 챗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채팅 창이 하나 열리게 돼서 기존에 이제 진행하고 있던 에이전트가 진행하고 있던 이 채팅 창이 동작이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뉴 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커맨드 T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뉴 탭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첫 번째 탭에서의 작업이 멈추지 않고 병렬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탭을 열었는데 기존에 진행하던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활성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멀티 에이전트로서의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 탭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탭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커서의 내부적인 로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모든 대화를 지능적으로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탭이 동시에 같은 파일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작업을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동시에 띄워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보다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런 모드를 활성화시켜두고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작업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특정 작업이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커서 세팅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리션 사운드라고 하는 이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채팅 기능에서 어떤 작업이 완전하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알람 사운드가 이제 울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새로운 탭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소리가 들리면은 어디가 이제 완료가 됐나 보다 하고 해당 탭에 들어가서 작업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컴플리션 사운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시키고 나서 모든 작업을 다 에이전트에게 완전하게 맡기는 것보다는 이제 에이전트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개발자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 MCP 서버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지 생성 모델을 플럭스라는 모델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모델을 활용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채팅을 넣어주게 되면은 기존의 채팅을 이제 끊어버리고 바로 새로운 채팅으로 이어서 컨텍스트를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커서의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이제 최근에 사용하는 방식인 오토런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TDD 방식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모델들의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에이전트 내부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트렌드가 변화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토런 모드나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띄워두고 멀티 에이전트 방식으로 작업해보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작업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